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계정 2판 오늘은 9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서비스와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이제 네 가지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내용 제공자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봤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이 네 가지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별도의 메뉴, 뉴라고 하는 파일 뉴 밑에 들어가 보면 별도의 메뉴가 아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 이클립스를 쓸 때보다 훨씬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물론 뭐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우리가 기존에는 화면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 액티비티라고 하는 첫 화면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화면이 있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카오톡처럼 어떤 모바일 메신저라고 하죠. 그래서 카카오톡 같이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톡 화면이 내가 보고 있지 않은 상태, 즉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앱이 실행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도 누군가가 메시지를 나한테 보내왔을 때 그 메시지가 딱 뜨죠. 그죠? 누가 메시지를 보내온 게 대화 상자로 뜨거나 아니면 위에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위에 상태바에 어떤 누가 메시지를 보내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화면이 없는 상태에서도 뒤에서 뭔가가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화면이 없이 뒤에서 소위 뒤라고 하는 게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없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가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는 누가 관리한다? 시스템이 관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스템이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서비스를 만들면 매니페스트에다가 서비스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액티비티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매니페스트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태그를 추가해 줬던 것처럼 서비스도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파일 뉴 해서 액티비티나 서비스를 직접 만들면 매니페스트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화면이 보이는 거니까 화면 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XML 레이아웃 파일을 별도로 분리해서 구성을 했지만 서비스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XML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자바 소스 코드만 만들고 그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기능을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딱 만들면 그냥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트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화면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서비스가 동작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스타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동작을 시키면 되고요. 중지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스탑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건 뭐냐면 서비스라고 하는 건 아까 카톡 같은 경우 카카오톡처럼 뒷단에서 뭔가 동작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갑자기 우리가 전화가 오거나 이 단말의 리소스가 부족할 때 그냥 중지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얘가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비스는 여러분이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시스템이 강제로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다시 실행이 됩니다. 다시 실행이 돼요.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직접 한번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으로 가서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띄워놨더니 또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잠깐 기다렸다가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화면 띄우려고 하는데 한참 걸리네요. 자, 그럼 어쨌든 자, 서비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서비스라고 하는 거가 그렇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것 중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는 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했잖아요. 수신자라고 하는 건 뭔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팅 되는 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SMS 같은 거, 문자죠, 그죠? 문자 같은 거를 받는 기능이 스마트폰 단말이 전화기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SMS 문자를 딱 받았을 때, 자 여러분들이 SMS 문자를 받아서 가계부 앱 같은 데서 신용카드 문자를 파싱을 해서, 파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한다는 얘기죠.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의 형식을 이해를 해서 그 안에 있는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걸 파싱이라고 하는데, 자 문자 안에 만약에 국민카드에서, KB카드에서 긁은, 그죠? 자 만약에 쇼핑몰에 가서 옷을 하나 샀다라고 하면 그 정보가 문자로 날라올 수 있는데, 자 그러면 KB카드에서 얼마를 썼는지를 파싱을 해서 가계부에 자동으로 넣게 대화 상자를 띄워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SMS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단말에서는 그 SMS 문자를 단말에서 먼저 받고요. 그거를 필요한 앱 쪽으로 브로드캐스팅을 해줍니다. 정보를 던져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정보를 던져주는 게, 자 시스템에서 그 정보를 먼저 받다 보니까 이제 앱이든 어느 쪽으로 던져줄 때 시스템에서 이해하는 포맷으로 던져져요. 그게 뭐예요? 인텐트가 되죠. 자 시스템에서 이해하는 포맷은 인텐트다. 그러면 인텐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만든 앱 쪽으로 던져주는 게 브로드캐스팅 메시지인데, 그 형식은 인텐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텐트가 날라와요. 그래서 내가 SMS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인텐트를 받고 싶어요 라고 등록을 해주면, 자 등록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니까 매니페스트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데서 인텐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자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게 대충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직접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자 어쨌든 서비스라고 하는 거,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 개략적으로 제가 얘기했는데요. 자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개념을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일단 이해하고 시작을 해봅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라고 하는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하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자 마이 서비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네임을, 자 애플리케이션 이름이죠. 앱 이름을 넣습니다. 넥스트, 자, 그 다음에 블랭크 액티비티에서 넥스트 피니쉬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면 우리가 할 거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서비스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XML 레이아웃 파일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소스 코드, 자바 소스 코드로 서비스에 관한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게 동작할 수 있도록 액티비티에서 버튼을 하나 만들고,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서비스를 시작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서비스라고 하는 게 동작하면서 이게 정말 동작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로그를 찍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볼 겁니다.